성형외과 상담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후기 보고 이렇게 사면 돼요. 그 다음에 최저가 찾으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뭐 물건 전자제품 좋아하니까 뭐 새로 나왔나? 그럼 보고, 뭐 먼저 산 사람이 있으면은 뭐 보고, 해외에서 뭐 리뷰 사이트 있으면 그거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에누리나 다나와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싼 거. 근데 공산품은 그래도 되는데 성형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성형은 가장 중요한 게 진단이에요. 물론 이 전 단계도 좀 있어요. 환자가 어쨌든 간에 성형외과를 찾아올 때는 성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다라는 니드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자의 바램이 이 단에도 두 번째 단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전 단에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불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불만이 있어서 나 이런 부분이 불만인데 라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환자의 바람이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의사의 몫이고요. 이건 환자의 몫이에요. 환자가 정확하게 나는 이걸 바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이 내용을 듣고 의사가 어떤 부분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은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의사는 뭐 수술을 권하냐 안 권하느냐를 놓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기대되는 효과가 이만큼이고요. 이게 진료실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치러야 되는 대가, 뭐 비용, 고통, 돈,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의사는 권해요. 근데 기대되는 효과는 이만큼인데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환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이 선택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효과는 적고 치러야 되는 희생이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 비용, 시간 다 포함해서요. 이렇게 크면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판단할 때 이 작은 부분이 환자한테 굉장히 큰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주관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일부는 환자가 우기듯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판단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환자를 봤을 때 이만큼의 효과가 예상되고 치러야 되는 대가 희생이 이 정도라면 권해야겠다. 아 이거 애매한데 조금 좋아지긴 할 텐데 그 고생해가지고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환자분한테 글쎄요 막 적극적으로 권하진 못하겠어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 경우는 기대되는 효과 요만큼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아프고 붓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이런 게 이만큼이에요. 그럼 말려요. 그러면 또 환자들이 이 병원에서는 왜 안 해줘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의 바람을 듣고 그 다음에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제 의사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 확인해서 환자분한테 이런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포기하세요. 이런 부분 좀 내려놓으세요. 뭐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또는 환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면서 수술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이렇게 수술 방법을 제시하게 되면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환자분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 시간, 돈, 뭐 어떤 여러 상황, 집안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할 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선택은 결국은 환자 몫이에요. 환자가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는 하자. 근데 이제 이 선택에 있어서도 의사가 약간은 개입을 해요. 왜냐면은 수술에 따라서는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고 같이 못하는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용 효과니까 적게 고생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렇게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회복기간,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상적인 프로시저라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상담실은. 근데 최근에 상담이 이제 인터넷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꾸로 와요. 선생님 저 김곡선 절제술하면 저 효과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오는 거예요. 그럼 전 반대로 물어요. 그걸 왜 하려고 하세요? 라고. 아니 그러면 이뻐진다길래. 아니 환자분 얼굴은 그 수술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래요?
어디 딴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라는데? 여기서 이제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없어요. 일단 답을 정해놓고 그냥 물건 사는 패턴에 우리가 익숙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뭐가 필요해, 난 뭘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난 이거를 사고 싶어. 어디서 어떻게 팔 거냐, 어떻게 싸게 사냐, 어떻게 편안하게 살 거냐, 또는 뭐 서비스로 뭐 주냐, 이런 거를 우리가 따지듯이 물건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지적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 저 뭐 T절골 하면 어때요? T절골은 얼마예요? 뭐 이렇게 이제 진료실에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T절골이 뭔지는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분 나빠해요. 쟤 뭐야? 쟤 뭔데 나한테 저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상담 시간은 제가 짧게 잡으면은 30분에서 1시간을 잡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뭐 얘기가 너무 잘 돼도 짧아질 수 있고 너무 안 돼도 짧아질 수 있어요. 또 간혹 환자분 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되물으면 뭐야, 내가 몰라서 왔지, 내가 환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기분 나쁜 그 감정 소모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환자분한테는 약간 포기를 해요. 내가 이 환자를 수술할 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뭘 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주의하세요, 요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또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듯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있다 그 환자가 다시 와서 왜 그때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냐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진료실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술 방법이나 어떤 후기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는 수술법 또는 본인하고 상관없는 부작용에 대해서 쓸데없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한 채로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이 진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뭐 수술 방법이나 회복기간, 부작용 이런 것만 잔뜩 물어보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남의 얘기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게 이제 환자들마다 느끼는 것들이 다를 거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해라.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터넷 그만 보시고 거울 보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얼굴을 모른 채로 어떻게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게 모호한 채로 성형외과 다녀봤자 사실은 성형외과에서 환자 수술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하면 어떻게 보면 낚이는 거죠. 먹잇감이 된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아무런 내가 니드도 없는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백화점에 그냥 뭐 우유 하나 사러 갔는데 옷에 위에 옷을 팔길래 그냥 한번 걸쳐볼까 하고 걸쳤는데 판매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뭐 환자분에 대한 옷이에요, 환자분을 위한 옷이에요, 고객님을 위한 옷이에요,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기도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성형이라는 수술이 진단이라는 과정을 스킵했을 때 생기는 그런 어떤 물건 사는 패턴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